정부 질문이 3차가 되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고 이틀 월화 대정부 질문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그렇게 그 총리나 장관들이 그렇게 뻣뻣하냐 그런 그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보니까 총리나 장관들이 아주 오만방자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제 그 야당의 의석이 너무 작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천안함 문제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섞고 대조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들, 특히 그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까지도 그런 태도로 대정부 질문에 응하는가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석이 84석인데 728 재보선에 8석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선 준비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총리나 장관들이 국회를 업신여기고 얕보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야당의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수밖에 볼 수 없어서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야당의 힘을 꼭 더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8석의 재보선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여론조사 보고를 보았습니다. 선거에 지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또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민심에 나타난 것처럼 국정 쇄신이 절실하다. 국정 기조도 바꾸고 또 내각도 잘 개편이 돼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국정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일대 국정 쇄신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국정 쇄신의 내용이라는 게 인적 쇄신을 포함해가지고 실패한 정책이나 또 이미 심판받은 정책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나 비상급식 문제나 여러 가지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옳다. 새로운 내각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네르바 사건 하면 이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명박 정권의 실정 중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국민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의혹을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경찰들이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정부하고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를 하면 이것이 마치 반정부 혹은 범법자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게 국민의 생각입니다. 잡아다가 조사를 해봤자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훈방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 보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결국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더 만들고 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는 이런 일을 그만둬야 된다.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물입니다. 더 이상 21세기에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도 참으로 옹졸한 태도라고 규정합니다. 정부가 좀 더 통 크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원래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그 본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그걸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비약시켜서 시민단체를 비하하고 또 그걸 온통 언론 또 수구단체들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의 행태인가. 이것은 정말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받았는지 아니면 허위 보고를 받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판을 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대통령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간 발표를 통해서 그걸 다 뒤집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한 행태나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서 왜 북한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이런 태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북한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처음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시민사회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 왜 그렇게 총리나 국방장관은 장관들의 답변 태도가 뻣뻣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인적 쇄신의 대상이니까 뻣뻣한 게 아니라 뻣뻣한 척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번 6월 20일째가 자기들로서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께는 체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체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국방장관은 군인으로서 석고대죄를 하고 참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마치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군사기 진작을 시켜다가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군사기는 대통령께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줄 사람 상 주면서 군기를 확실하게 잡을 때 사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 나라 장군들을 전부 모여놓고 공개리에 질책을 하고 또 국방장관에게는 나보다 더 늦게 보고받았지 않나. 이런 힐난을 하면서 군사기를 운운합니까?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이 늘 쓰시는 말씀은 정광석화, 인적 쇄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6.15 10주년 행사를 곳곳에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내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와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